젊은 세입자들 사이에서 인기인 게 이 보증금 없는 주세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적합성이나 합리성, 수익성을 판단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만 좋다. 당연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세를 놓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수요는 얼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가 도대체 뭐냐? 제가 볼 때는 주거용은 절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은요, 네. 이 전세 사기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젊은 세입자들 사이에서 인기인 게 이 보증금 없는 주세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요, 이 매물이 1년 전보다 무려 3배가 늘었다. 많은 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증금 없는 주세, 약간 전세는 위험하다고 해서 약간 꺼려 했는데 네. 이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주세 어떤가? 네.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 가져왔거든요. 네. 이게 보면요, 월세가 임대료가 130만 원인데 주세를 1주, 2주, 3주, 4주차로 해서 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1주를 빌릴 경우에는 55만 원, 네. 2주는 110만 원, 3주 165만 원, 4주 220만 원. 그러니까 월세보다 비싼데 매물은 또 늘고 사람들이 또 찾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네. 주세. 네.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고 좀 매물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네. 현상을 계속 좀 괜찮은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기사에 나왔듯이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면 월세보다 나은 수익률을 가지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죠. 네.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투자 방식이에요. 리스크가 많다. 네.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네. 어떤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자, 일단 보통 이제 이거를 놓는 부동산이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네,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받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주거용으로 주세를 받아. 근데 우리가 주거를 주일마다 옮겨요. 아니죠.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주는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에 수요자는 누굴까? 수요자가 누굴까를 고민을 해봐야지. 여러분은 여기서 수요자가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1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적합성이나 합리성, 수익성을 판단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만 좋다. 당연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세를 놓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얼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가 도대체 뭐냐? 제가 볼 때는 주거용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절대라는 말을 잘 쓰는데 거의 없죠. 거의. 그러면 어떤 수요냐? 보통은 그 업무차. 네. 업무차 파견을 간다라고 하죠. 파견 파견 근무. 자, 네. 파견 근무 같은 걸 가거나 아니면 그 출장을 갈 때 어떤 데를 가면 우리가 주거를 며칠 동안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간다. 그러면 이 주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텔, 호텔, 조금 좋은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데면 호텔, 네. 돈을 적게 주는 데면 모텔, 아주 안 주는 데면 여관방.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실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장기다 그러면 이제 모텔에 장기 투숙하는 달방이라고 하죠. 이런 걸 구했어요. 근데 만약에 오피스텔이 주 단위로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딱 좋겠죠. 모텔 같은 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 취사가 안 되잖아요. 취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잠만 자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주변 환경이 뭔가 소음이나 이상한 소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편안하게 지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오피스텔 같은 주거 환경이 갖춰진 집이라면 사용을 할 만하겠죠. 근데 제가
주거용으로 일주일씩 옮겨 다니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업무차 아니면 관광객이겠죠. 자, 이런 사람이요, 진짜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자, 얼마나 될까? 이 수요의 문제. 그 다음에, 자, 지금은 공급이 별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피스텔을 주세로 놓을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머리를 굴리거나 상황을, 보니까 내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 근데, 내가 잠잘 데가 없네?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야, 이런 거 한번 그런 걸로 놔보면은 괜찮을 텐데. 그쵸? 수요가 있겠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일부 그런 상황을 인지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공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이렇게 기사화되면 뭐가 문제냐?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이분들은 자, 여기에 수요에 대한 얘기 1도 없어요. 많은 것처럼 공실이 안 난다면이라는 전제만 달고, 수요가 뭔지 이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좋은 것만 부각하고 있죠. 수익률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실이나 아니면 뭐 수익이 좀 안 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아지겠죠. 공급이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매칭의 문제예요. 매칭. 매칭이 뭐예요? 수요자를 내가 어떻게 찾아? 부동산? 이런데? 부동산에서. 그런 데서 여러분, 부동산이 주세를 찾아다닙니까? 대부분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야놀자나, 뭐 이런데, 숙박업소의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를 찾아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에 수요에 맞춰서 이제 단기 어플, 이런 수요에 맞는 어플이 이제 생기겠죠. 그 어플에다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이 없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겠죠. 근데 너도 나도 단기 임대 놓으려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지 않죠. 매칭이 안 맞잖아요. 수요와 공급. 수요는 사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원래 있던 그 출장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호텔로 가겠죠. 편안한 데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보통 모텔이나 이런 데에서 그 금액대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뭐 약간 차이 나는 정도의 수요자들이 그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이런 사람이 나갈 때 청소해야 되죠. 주 단위로. 주 단위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소하다가 죽어요. 외국인들 받아가지고, 외국인들 관광객들 받아서 에어비앤비 돌려가지고 수익률 막 어마어마하게 난다. 달방 그렇게 돌리면 월 수익이 300, 400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든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다 때려칩니다. 왜? 청소 때문에 죽어나요. 청소 때문에. 본인이 가서 청소하라고 했더니 내가 이런 노동하고 살려고 죽으려고 이거 해놔. 그 생각보다 심각하게 어질러져 있어요. 이게 또 단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책임감? 약간 이런 게 또 좀 없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경쟁이 심화될 때 보증금 액수가 적은 사람이나 아예 안 받는 사람한테 가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더 있나요? 가장 큰 문제가, 자, 임차인,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은 안 돼요.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단기에 좀 적용의 문제, 그 기간에 이제 논란거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1년 단위 계약, 1년 단위 계약을 해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워낙 단기잖아요. 일종의 깔세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보증금 문제가 있어요. 보증금.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주일 계약하고 짐을 많이 옮겨놔요. 진짜 이제 주거로 활용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비밀번호 다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장치하지 않는 사람 비밀번호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 안 내.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쫓아내려면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보낼 수 있어요? 나가주세요. 돈 안 냈으니까 내보낼 수 있지 않나요? 전화 안 받고 문 잠궈놓고 있으면 뭔 수로 내보내요? 이거 근데 돈을 안 내고서는 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권한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주인이? 당연히 권한은 있죠. 내보낼 내보낼 수 권한이 있고, 있죠. 네. 근데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을 따거나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적법한 절차. 적법한 절차라는 건 뭐냐면 법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임차인이 이 사정 이런 걸 보니까 얘가 돈을 안 내고 있는 게 맞네. 그러면 임대인 네가 강제 집행해서 빼내게끔 해라. 라고 허락을 받아야 이분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막 따고 가거나 그러면 주거 침입죄 같은 게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또 기간이 또 소요된다는 거네요. 또 바로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고려한다면 보증금을 월세를 안 냈을 때, 아니 월세가 아니고 주세를 안 냈을 때 내가 이걸로 까야 되는 그 안전 보증금을 받아놔야 네.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주세를 받는데 얼마를 받아요? 몇 달 살 거. 보통은 우리가 6개월 잡아요. 6개월. 네. 이렇게 강제 집행하는데 걸리는 최소 기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세가 55만 원이면 6개월 지금 22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 잡으면은 1,400만 원 정도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1,400만 원에 주세 55만 원입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이런 데를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간과하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네. 이런 상황을 다 알고도 내가 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수익 이런 걸 감안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여겨지고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제가 제기한 위험성을 제대로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여기 구독자분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한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 또 생각지 못한 리스크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소장님, 이 기사를 보면요. 어느 단 한 줄도 그런 글귀가 보이지 않고 네. 그냥 수익률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솔깃한 하나의 옵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월세보다 진짜 수익률이 더 많고, 이거 진짜 주세면 뭐 빨리빨리 돌고, 네. 그럼 되지 않을까. 네. 여기에도 다른 거 다 자체하고도 공실이 되지 않으면, 공실이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주 단위로 따닥따닥따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한 주 놓고, 한 주 쉬고, 그냥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청소해야죠. 네. 그 다음에, 그 공실 기간 동안 또 열심히 광고해야 되잖아요. 맞추려고. 네. 죽으라고 광고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 그냥 월세로 맞추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왜 그 작은 돈 더 벌려고 노력하다가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왜 모르는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건 진짜 보증금을 안 낼 경우에 이 임차인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네. 이게 진짜 주세 일조에 좀 더 높게 받으려다가 진짜 6개월 동안 묶이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가 제일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출장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출장 갔던 사람 자기 집이 있는데 왜 여기서 오래 사냐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장 상태로는 그 수요자들은 대부분 출장 다니는 사람이거나 관광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악용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야, 돈 없는
예, 지금 고시원 막 구하고 있는 네.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저기 가서 좀 살면 깔새로 살다가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죠. 깔새 다른데 좀 구하기 전에 임시 거처로 네. 이걸 좀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살기 좋네. 좀 지났더니 내가 월세 낼 돈이 없네. 그럼 죄송해요 월세 낼 돈이 없네요라고 하니까 이게 상황을 보니까 월세를 안 내도 쫓아낼 방법이 없네? 이런 걸 안다면 네.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이거죠. 이게 또 지금 젊은 세대들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게 더 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증금 없는 주세가 인기이다. 매물량도 많이 늘었고 젊은 사람들이 또 선호한다. 라는 이런 기사들도 보고 또 연수익률이 월세보다 월등히 높다. 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던 임대인들이 이거 괜찮은데? 네. 솔깃한 선택이다 해서 좀 들여다보고 좀 관심을 가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단점들 수요가 한정적이고 이 매칭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증금을 내지 않았을 때 주세를 내지 않았을 때 이 임차인을 어떻게 할 힘이 없다. 네. 이게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좀 리스크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투자자 하면 항상 수익률이 얼마야? 이것만 딱 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리스크가 아닌가. 오늘 또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주세가 인기가 있었던 게 전세 사기 영향으로 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진다면 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그건 잘못된 분석인 게 주거라는 거는 안정성이 최고거든요. 안정성이 최고인데 이 주 단위로 계속 내가 여기를 살고자 한다면 주 단위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 트렌드가 아닌 거를 지금 주거 트렌드라고 지금 잘못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몇 사람은 주거로 뭐 잠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 살아보고 저 오피스텔 살아보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본다라면 그냥 저기 캠핑카 타고 네. 다니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트렌드가 되려면 전국이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정도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트렌드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네. 지금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수요층은 대부분 출장이나 관광객이에요. 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